오늘 시사의 창에서는 허유인 순천시 의장과의 특별 대담을 진행합니다. 제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회 1년을 돌아봅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 시민과 그리고 C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시의 허유인 의장입니다. 예, 의장님께서는 지난해부터 후반기 의장을 맡아서 의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동안의 의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출발할 때부터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주 이중한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항상 부족한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고 열심히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클린업 환경센터 입지 선정 문제라든지 순천만 가드마켓 설립 등 시가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감 내지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시민의 일꾼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6월 29일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소명철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위대한 순천 시민들이 노력한 덕분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번에 공시까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에도 특위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고요. 제가 3월에는 전국 동부권 6개 시군 의장님을 직접 만나서 그쪽에 그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게끔 해서 또 국회에 가서 한 20여 번의 그 행안위 특위위원님들을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순천시의회는 크고 작은 실현과 상관없이 옳다고 믿는 것 그리고 바로잡아야 할 가치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는 한 채 물러섬도 없이 열심히 그리고 힘차게 걸어나갈 생각입니다. 예, 지난 1년간 순천시에 정말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의회를 통해 진행됐는데요. 먼저 순천시의 현재 폐기물 처리가 한계에 달해서 2025년 건립을 목표로 클린업 환경센터가 추진되고 있는데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해룡산단이란 새 입지도 거론되던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예, 어쩌면 순천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가장 큰 현안입니다.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첫 번째로를 지적했는데 제가 기회가 언급할 때마다 이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010년도부터 제가 이걸 주장을 했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 대신 재정 사업으로 해라. 그리고 2012년에 당시 시장님이 다시 보고를 왔을 때는 자원 순환 방식, 그러니까 MTB 방식인데 MBT 방식이었는데 바이오가 빠졌으니까 MT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닌 소각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되다 결국은 지금 주암에 있는 자원 순환 센터에 뭐 시설도 안 돌아가고 있고요. 특히 15년간 쓰레기 매립장이 벌써 차버려서 큰 문제가 됐는데요. 우리 순천이 그 자원순환센터를 만드는 동안 2002년에 사면 건천으로 원래는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그때 김윤수 전 의장님께서 삭발투쟁에 상여까지 시청에 들어오는 그러한 토론 집회라든지 소란 끝에 2004년에 다시 이것이 주암으로 갔습니다. 주암 구산 마을로 가서 2014년 주암에 자원순환센터가 걸리기까지 말하는 순간까지는 16년 그리고 구산 마을로 결정될 때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순천시가 약 1,900억에서 2,000억 드는 클린업 센터 전 과정, 거기 안에 매립장도 말고 소각장도 말고 또 자원 재활용, 재분류하는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2020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클린업 환경센터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도상, 그게 지도상에서 254군데를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10명의 입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4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은 전혀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이렇게 선정이 된 상황에 작년 10월 달에 담당 과로부터 우리 그 배촉법에 의하면 시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3명 이상을 추천해야 됩니다. 이걸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회가 하는데 우리가 3배수로 뽑아준 그 사람들을 해갖고는 이건 나중에 난리가 날 문제다. 예. 정말로 예를 들어서 14명이 지금 선정위원인데 14명이 선정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뽑았을 때 2002년 그런 소란과 같은 일이 안 일어날 보장은 없다. 그리고 의회가 하는 일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3명의 배수를 줘갖고 찍어주라 그냥 선정해주라 그냥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의회가 시민들에게 직접 가서 설명하고 그분들이 선정해주는 사람을 나는 선정하겠다 했지만 계속 시가 그걸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완화 정책으로 그러면 그 지역 내가 4개의 단서 대왕을 달았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의회를 대표해서 가고 회의를 하고 주민총회를 하고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의 사인을 받아오고 속기록을 남기고 추천장을 가져와라 했는데 3군데는 해왔고 안 해왔고 한 군데만 정확했고 3군데는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올해 11월 달까지 부지를 확정해서 공사하기로 되었는데 저는 우려가 큽니다. 정말로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시민들과 해서 좀 늦게 가더라도 그것이 빨리 간다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고 뭐 플랜 C도 있고 그런다 그랬는데 저는 A가 안 되고 나면 B, C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플랜 A, B, C를 다 놔두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작은 거라도 먼저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1000톤의 생각을 가져도 뭔 필요 있습니까? 단 1g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예,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광양시와 인접한 순천의 구상 건천마을이 클린업 환경센터 후보지에 오르면서 이 광양 시민의 반발이 큽니다.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지난주에 광양시 의원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전에 또 의장님도 찾아오셨고요. 광양 지역에서 시청 앞에 반대 집회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광양시 경계지역뿐만 아니라 광양시 연결되는 주요 국도마다 또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서면 건천과 구상 지역은 우리 순천에서 4곳 중에 한 곳이죠. 근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직은 아닙니다. 물론 서천이 우리 동네 말로 구랑시대라든지 구상권에서 발현해서 서천으로 그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광양 시민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거기는 안 된다는 광양시의 그런 것은 좀 너무 오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 2008년도 우리 순천시가 순천대 공대 이전 문제 했을 때 당시 시장께서도 당신 일이나 똑바로 하지 뭐 반대를 하냐 이런 말도 했었고요. 또 LF 아울렛 할 때도 우리가 더 가깝다 그랬음에도 우리 특히 연양동 지역의 상권들이 상가 지역에 더 영향이 있음에도 전혀 우리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했었고 뭐 그 알루미늄 공장이라든지 목재 화력 발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시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광양시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문제에서 우리 순천에 사신 분들이 광양에도 직장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지역 문제로 지역 간의 갈등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쨌든 광양과 여수와 순천은 동북권 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혜롭게 같이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풀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린업 환경센터 입지 선정위원 추천 관련해서
또 의장님이 한 지역을 찾아가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주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당시 의장님이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다른 이야기로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3배수로 원해서 아니 의회가 하는데 어떻게 집행부가 그럴 수 있냐, 우리가 가서 설명하겠다. 근데 시가 그 주민들 안 모아줍니다. 우리는 이제 집행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4가지 조건에 마을 총회를 해서 이런 것이 오니까 주민들이 추천해 주라. 사실 우리가 그 4분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그 크리나 환경센터 선정위원회가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추천 안 하면 그게 반대였어요. 근데 이제 뭐로 찬성과 반대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해도 샀습니다만은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저도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지역, 한 군데만 되고 안 되는 지역, 제가 원하는 서류가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팁을 드리면서 그래도 주민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그때 추천하겠다 해서 이번에 제252회 정례회 때 입지선정위원 4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순천시가 정확히 구사마을에 선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는 건천마을에 선정이 됨에도 12년 이렇게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올해 11월 달까지 뭐 부지를 선정한다? 그래가지고 막 작업에 착수하겠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중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해룡산단 쪽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디 지역을 가니까 공론화에 참여하신 분이 그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공론화하면서 왜 이런 것을 현실화시키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최초로 이제 그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시장님은 뭐 그 전에 생각했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해룡산단 쪽에도 한번 검토해봐서 코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특히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바닷가 근처에 오염이 만약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자정 능력이 뛰어난 것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바닷가 근처에 다 이런 님비시설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소각장들이 다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해에 대한 또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 해룡산단에 정말 그 좋다면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정말 괜찮다면 시청 지하에다 지시오.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예. 괜찮다면 몰라요. 우리 동네에 싫어하는 동네 갖고 옵니까? 시청 지하에다 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열 이용해서 시청에 발전도 하고 그래갖고 쓰면 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셔요. 정말 괜찮다면. 예. 그래서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르게 가지 말고 정말로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을 완벽하니 먼저 시작을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그것도 지금 민선 7기 후반기에 그것을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하고 하는데 과연 될까? 차라리 전반기 때부터 그 전부터 빨리빨리 공론화할 때 받아서 이미 답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소각장을 먼저 만들고 그게 파묻혀 있는 쓰레기들을 꺼내서 태우고 여분이 있으면 그러면서 매립장을 더 확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거대하게 어떤 지역을 찍어서 그러면 만약 그 클린업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기존의 구산마을에 있는 우리 자원순환센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세울 것인가? 거기 안에 있는 자원 분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생하는 센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침출소 공장은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플랜에 대해서 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매립장 선정위원회를 뭐 클리너 환경센터 선정위원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이것을 나서서 설득하고 그중에 하나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2번째는 설령
그 시장이 바뀌더라 할지라도 그것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는 법적 안정장치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MOA를 통해서 또 네. 법적으로 뭡니까 그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법적 장치를 통해서 해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 전에는 뭐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약속이 지켜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항상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시 말하지만 순천시가 서두르지 않고 입지 선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예. 이해시키는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 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와서 또 반값 아파트 쪽은요. 예, 이제 저희들 좀 제 250회 임시회 때 본회의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됐습니다. 예. 그랬는데 한 달 뒤에 열린 252회 임시회 때 본회의로 바로 이렇게 재적위원 3분의 1 의원들이 요구해서 상정돼서 토론 끝에 통과됐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경전설이 거기로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10여 차례도 안 되는 경전설이 한 40여 차례 이상 통과할 수 있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경전설 우리 행복주택 바로 옆쪽에 장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 여순 사건과 관련된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히 여순 사건 특별법이 통과하고 나서 거기에 기념관도 지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앞에 행복주택이나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뭐 예를 뷰를 막고 있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그런 것이 한가 이런 논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이 우리 시장님은 그냥 동촌도 있고 지역이 좋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까 그 철도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그래서 부지가 안 좋다고 하는데 과연 신혼이나 청년 부부 또 우리가 인구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면 예. 우리 인구 증가에 의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이 정책을 하는데 과연 이 지역이 좋은 부지인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라고 해서 이렇게 안 좋은 부지에 시땅이라고 그냥 이렇게 반값 아파트를 지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을 순천시가 하고 있어서 특히 여촌 사건 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 할지라도 예. 시가 한 번 더 이것은 다시 그것을 집행할 건가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임대 아파트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셨고 순천만 가든마켓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집행부가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내놓고 출자 동의안과 예산안이 모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예. 집행부가 내놓은 상생 방안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적절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첫 번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7년에 제가 국회 가니까 이 안이 있더라고요. 2016년, 17년부터 된 것이 그동안에 왜 이렇게 지연됐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좀 말씀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시가 이제 우리 아버지 말로 늦게 잡고 대게 친다는 말이 있었는데 늦게 잡고 대게 친다. 대게. 대게 친다. 빨리빨리 그냥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늦게 잡고 이제 그때서 서두른다 이런 말인데 예. 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 시에서 한 것은 뭐냐면 조례가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 출연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데 조례도 안 만들고 출연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브레이크를 걸었고요. 바쁘다는 이유로 해줄 수는 없다 했고 그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해주려는 것 중에 하나 하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화해발전위원회 쪽에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마지막 날 그 축조심의할 때 제가 다 불러서 상생 방안 내놔라 했고요. 그때 이제 상생 방안 중에 제일 처음에는 소매 중에 화해만 안 하겠다고 해서 내가 이거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매하고 자재까지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미 공문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민도 믿어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두고 볼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시행규칙 제정 중에 순천만 가드마켓 출자법인 단체에서 정원 자재 용품이라든지 소명에 또 화해에 대해서 하지 말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가 공문으로 지켰습니다. 이제 두 번째 법인 설립점 준비위원회 및 발기인 구성 시 정원산업 관련된 단체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화해발전위원회도 참여해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제 시가 그렇게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지킬 것 같다고 또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한테 문자가 오셨기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하는 사업이니까 그대로 하게끔 해주는 거 필요하시고 아니면 정확하게 화해발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을 갖고 의원님들을 이번에 이제 예산이 올라오는데요. 원포인트로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는 세상에 100% 찬성, 100% 반대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사람들의 의견은 다 맞습니다. 다만 견해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다름을 점점 말과 이야기와 정책적인 것을 통해서 조정해서 그 갭을 줄여주게끔 하고 그러면서 결정할 때는 과연 이것이 얼마나 더 공익적인가, 더 순천시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순천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결정인가를 따져서 가장 그런 쪽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순천시 의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의회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이 원하는 방향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 순천만 가든마켓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번에 했던 것은 자재 유통 우리가 예를 철쭉 단지 뭐 60%를 하는 그런 순천이 그동안에 정원 문화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해서 정원 문화를 전파했지만 정원 산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우리가 처음 걸어가 보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는 있겠죠. 그렇지만 걸어가면서 그것들을 맞추고 항상 서로 감시하고 또 견제하고 생산적 견제, 합리적 감시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건강한 이런 우리 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들이 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일리 있는 거 뭐냐면요. 우리 해롱에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소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소매점을 안 했다면 거기도 뭐 이렇게 벌써 보세 문 닫았을 거라는 우려들도 해룡 의원님들이 제기를 했어요. 뭐 의원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여기 가든마켓도 지금은 소매점을 못하게 했지만 어떤 순간에 서로 이 관계들이 되면 소매점도 할 수 있게 생각하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국가정에 갔다 온 사람들이 바로 나오면서 좀 이렇게 편하게 우리 뭐 꽃도 사고 나무도 사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국가정에서 그까지 오는 기간 좀 뭐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다른 왕립 뭐 수목원 같은 데 가보면 입구 출입구에 그런 것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출입구에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가정원 운영과에 좀 주문을 했습니다. 출입구를 좀 이제 지금 서문 쪽은 이렇게 문화 상품 우리 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막았습니다. 근데 우리 동문 쪽은 아예 그냥 출입구가 바로 나오게 된 것을 좀 이렇게 해서 거기에 꽃도 좀 사고 작은 거 화분도 살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가든마켓 쪽은 주로 유통하고 뭐 도매를 하는 그런 쪽에 집중하게끔 뭐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지금 집중하게끔 좀 지금 현재는 그런 주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먼저 하다가 또 하다 보면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그것들을 점점 이렇게 수렴하고 또 정반합처럼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안 예. 가본 길이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견리 사의라고 공익의 우선, 사익보다는 공익의 우선의 마음으로 순천시 발전의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 보면서 생산적인 예. 어떤 감시를 하고 또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런 의견이십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설립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이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 벌써부터 방만 운영, 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고용 불안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속도는 내는 건 아니고 브레이크가 잡혔죠. 예. 253회 임시회 때 시설공단 설립과 관 조례는 부결돼 버렸습니다. 그 내부에서는 일부 집행부는 보류를 하자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투표까지 가능해서 부결을 시켜버렸는데요. 사회자께서 말씀했듯이 가장 방만원 운영, 근로자 고용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걱정한 목소리를 잘 듣고 있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상임위원회가 부결시켰고 또 집행부에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너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설득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 규모가 우리 순천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예. 지금 작년에 저희들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 예산이 1조 7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가 1조 5천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각종 센터들, 시설들이 많이 우리 순천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건물 짓는데 약간은 이렇게 안 좋은 감정까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면 운영비에 대한 경상이 이렇게 나중에 그거 운영비 하다 보면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경직성 예산이 너무 많아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총액의 인건비는 딱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다가 요즘에는 그 출산휴가 같은 데가 많아서 실제 인원에 비해서 한 100여 명이 지금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인원에 비해서. 예. 예. 그럼 뽑아줄 수는 없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총액의 인건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 시설공단으로 하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는 일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만원 운영뿐만 아니라 과연 민선 7기가 이제 불과 1년도 안 남은 이 시점에 과연 일부에서는 모 인사가 이미 내정돼 있다든지 시장에 측근 자리 만들어 주기란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추후에 벌써 다 끝났는데 이제서야 이걸 만들어서 뭐 하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라리 그런 논란을 왜 시장님이라든지 집행부가 그런 오해를 받는지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이왕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준비를 해서 민선 8기 때 출발하면서 같이 좀 비전 선포식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시나 의회의 갈등을 없애는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 반복하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들 때는 꼭 특히 어떤 센터라든지 이렇게 시설 공단을 만들 때는 꼭 좀 더 숙고하고 노력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제 8기 때로 넘기는 것을 가장 좋다고 보시는. 이제 그 많은 의견이 그렇다. 예. 그렇게 해서 예. 하는데 이제 또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는 또 궁금합니다. 예. 시사회창 순천시 의장 허유인 순천시 의장과 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상당히 의미 깊고 중요한 해고요. 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보다 강화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고 싶은
연방제 수준의 헌법 개정안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안 돼서 그 안이 지방자치법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11년 만에 알았지만 헌법에 이제 조문은 알고 있지만 헌법에 117조고 118조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문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117조 1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두다는 거고 예. 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순천시는 지방자치되는 헌법이지만 순천시청, 뭐 보성군청 이런 지방자치 종류는 법률기관입니다. 근데 헌법의 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순천시는 의회를 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천시 의회는 헌법기관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법률기관인 시청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헌법기관인 순천시 의회의 직원 인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장에게 의회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뭐 인사권. 예.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입법 보좌관을 2분의 1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주민 참여 입법권을 더 강화시키고 옛날에는 시장한테 청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 바로 청원하게끔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년 1월 13일부터 의회에 있는 직원의 임명권, 인사나 그러니까 임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의장한테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직원들이 시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제대로 의회가 이렇게 의원들의 입법이라든지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장애가 됐습니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요. 목줄을 시장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저쪽을 하냐고요.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의회 가면 진급이 안 된다. 또 어디 한직으로 밀려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의장님한테 제일 부탁하는 막 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의장님 의회 직원들 잘 진급시켜 주시고 좋은 보직 받게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지금도 의회의 인사는 의장과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안 돼가지고 지금 말썽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 순천시 의회에서도 좀 처음으로 좀 언쟁을 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의 허석 시장님께서 잘 도와주고 계셔서 뭐 잡음 없이 잘 되고 있어서 감사라는 말씀을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이제는 뭐 시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직접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의회가 의회다워지고 이제는 집행부에게 건강한 견제와 합리적 감시를 하면서도 또 생산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의 의회로 낳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또 행안위의 시행령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 준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공부해서 지금 토론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아마 내년부터는 예. 정말 좋은 시민들이 좋은 의원들, 일꾼들을 뽑아주시면 정말로 시 눈치 보지 않고 의회가 독립적으로 의회가 정말로 민의의 대변자 그다음에 시민의 일꾼으로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딱딱한 질문들만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의장님에 대한 개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예. 의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어떤 점에서 좀 보람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제 가장 저의 이제 1등 제가 업적으로 한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2번이나 공식 석상 그것도 시정 질문 때도 이야기하셨던 공적비를 세워줘야 되는 영향들을 땅값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으로부터 그걸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NHN 데이터 센터 3천억을 유치할 수 있고 지금 4차 산업 클러스터 박람회를 넥스트4인
것을 할 수 있는 그 영향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9만 2천 평, 전체로는 한 20만 평에서 지금 약간 쓰고 한 19만 평 남은 거. 그것을 지금 순천의 100년 성장 동력으로 남겨놨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양 지역의 운전면허 시험장을 그동안은 나주까지 1박 2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내 지역은 아니었지만 우리 순천 시민들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을 유치한 뭐 가장 큰 2개를 선택해라면 그걸 제 선택하고요. 또 제일 힘들었던 것들은 예. 시정 질문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많은 기록을 우리 순천시 의회에서 했는데 8대 의회에서 시정 질문이라는 그 의회 잘하면 의회의 꽃이지만 의정의 꽃이지만 못하면 의정의 무덤이라는 시정 질문을 예. 한 번이라는 의원이 24명 중에 1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7대 의회에서는 24명 중에 12명밖에 안 됐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1회를 한 의원이 지금 이제 8대는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권유를 많이 해서 18번 정도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의장 선거 나가면서 직원들한테 이랬습니다. 내 의장 되면 시정 질문 안 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공약을 낼 정도로 예. 시정 질문에 있어서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매일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 그리고 질문도 한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를 준비를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밤샘 해가면서 내가 왜 이걸 월급도 똑같이 받고,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그러더라고. 그때 의원님 짠합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돈도 똑같이 받고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런 직원도 있었고 하는데 그때가 좀 힘들었고, 가장 큰 힘든 것은 저의 가치관과 예. 시가 하는 일에 충돌을 일으킬 때 있지 않습니까?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부탁을 저버릴 수 없는 아주 지인들이 나한테 찬성을 해주라고 할 때. 친한 지인들이? 그렇죠. 예. 내가 소신대로 해야 되나? 아니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냐? 이 갈등을 할 때, 제가 그럴 때 항상 첫 번째는 가면 그 결정을 한 날 꼭 새벽에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자존심 때문에 선택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맞고, 그리고 우리 순천시 발전과 순천 시민에 의해서 제가 올바른 결정을 해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까지 그 결정에 대해서는 너무 잘했다고 직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내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것은 있죠. 물러서서 좀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자원순환센터 이제 혼자서 싸웠는데 결국 제가 숫자에서 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는 다수에 의해서 24명이면 13명이 찬성해버리면 내가 반대해도 통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졌던 거 좀 더 강력하게 제가 더 싸워야지 됐는데, 이런 후회는 좀 있지만 결정에 대해서 내가 후회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힘든 점도 있으셨지만 결국에는 어떤 기도의 힘 이런 것들로 잘 극복을 하셨고 보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시민들도 좀 해줄 게 뭐냐면 좋은 의원이 되는 것은 성직자보다 더 힘듭니다. 이제 여기 CBS지만 성직자는 소위 말하면 내가 노는 물이 깨끗합니다. 근데 의원들은 노는 물이 더러워요. 온갖 유혹과 온갖 결정을 하는 생활이지 않습니까? 눈 자꾸 뭐 이권이 막 보이고, 그러지 그런 이권에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은 그냥 성직자보다 나는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 좋은 의원님들 계시면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의장님께서도 또 발로 뛰는 의원으로 이 삼선 시의원을 거쳐서 의장까지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장까지 맡고 계신데 좋은 의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삼선에 의장까지 하니까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하실 거냐 많이 물어봐서 저도 고민됩니다. 2010년에 제가 1%도 안 되는
인지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적이라고 다들 그럽니다. 했고 또 삼선 의원 될 때는 전남 최다득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까 어떤 분한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저를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계셔서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과 또 우리 덕연동 주민들 그리고 화사모라든지 저를 사랑하는 모든 지인과 시민들이 성원과 격려를 해준 덕분입니다. 제가 월 한 3만 개 명한테 의정보고를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 때문인 것 같고요. 다만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는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또 제가 미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저희 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10년 만에 우리 소병철 민주당 의원님이 나오셨어요. 또 이번에 여성사건 특별법이라든지 2023 국제 정원 박람회 그거 통과시키게 하는데 어쩌면 법사위원장이 이제 바뀌어갖고 정말로 힘들어진데 정말 운 좋게 이거 통과됐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정말 하나님이 순천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저는 너무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명철 의원님께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당원으로서 또 의장으로서 보좌해가면서 또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 시민들과 이야기하면서 순천시 발전에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